안녕하세요. 노문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검사 위의 선사. 저 검사들 싫어하고 소사들 싫어하겠다. 왜 그 적을 만들고 그래요, 적을. 원래 있는 표현 쓰시든가. 있는 표현이 뭔데? 몰라요. 왜 굳이 사람을 갖다 위아래로 나누고 뭐 그러세요. 다 평등한데. 사람 다 평등하지. 다 평등한데. 직업에 기천이 없고. 근데 귀천을 갖다가 누문카고님이 대놓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진행하시죠. 우리 추석 연휴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MA CGM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택을 받아갖고 어떻게 막 이러겠네요. 어택을 받아. 어떻게? 어택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모든 부킹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요즘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가 다 마비돼 버려가지고 그러면 뭐 전화로 하는가? 뭐 전화로 뭐 이메일로 이제 인트라라고 서드 파티 그 뭐라 하나 하여튼 뭐 업체에서 이제 부킹하는 게 있거든요. 인트라라고. 예. 여기 보면 아마 인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 서드 파티 포탈 여기 이제 있는 인트라로 통해서 부킹을 하면 예. 된다. 예. 이제 뭐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음. 버벅거려요. 이게 이제 9월 28일 날 아마 공격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9월 28일 날 이제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예. 그래서 부랴부랴 우회 통로를 어떻게 뭐 찾아가지고 부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들 수동으로 입력하게 되고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선적하고 다 하고 했는데 연휴 끝나고 돌아오니까 BL이 안 나와. 프린트가 안 돼. 프린트가 왜 안 돼? 데이터가 빨리빨리 안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선적하고 나면 그 BL 받기 전에 BL 체크라 그래가지고 체크 비엘 나오죠. 입력한 내용이 우리가 그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은지, 또 우리가 이제 제출한 내용이 어떤 뭐 조건하고 맞게 잘 했는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확인하는 체크 비엘이 안 나오는 거야. 데이터가 금방 안 나오니까. 그래서 BL 받기도 전에 BL 체크도 못 하고 있는 뭐 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지금 이 랜섬웨어 공격은 2017년인가 18년인가 머스크에서 한번 당했어요. 그렇다 그러더요. 예. 그때 한 10일 동안은 생고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뭐 수작업으로 겨우겨우 뭐 복구했다. 예. 뭐 그런데 정상화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CMA도 지금 오늘로 아마 10일째, 지금 공격받은 지 10일째 되고 있고, 아직 정상은 안 된 것 같고, 제 느낌으로는 머스크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정상화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 선사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은 아니 왜 빨리 부킹 넘버 안 줘? 근데 그 CMA, CGM 저건 솔직히 저는 저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뭘 처음 들어봐. 세계에서 지금 넘버 3인데 넘버 3.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배가? 그래 엄청 들어오지. 나한테 말도 안 했지. 언제 물어봤어? 물어보질 않았구나. 그러니까 CMA, CGM은 프랑스 선사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진영 망할 때 예. 저 회사도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럼 누가 살려줬어요? 정부에서 살렸지. 그 당시에 머스크의 그 치킨 게임 때문에 예. 모든 선사가 다 힘들었거든요. 머스크가 네덜란드인가?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CMA CGM, 그다음 독일은 합방로이드, 그 다음에 한국의 한진,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선사들이 다 힘들었어. 근데 전부 다 돈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다 살렸지. 유일하게 이제 한진만 죽었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부킹을 하면 이제 내가 신입사원 때는 다 이게 이제 다 수작업이잖아. 그러니까 부킹을 받으면 그 부킹 받은 내용을 종이에 써요. 종이에 써가지고 부산에 팩스를 보내. 팩스를 보내면 그 팩스를 받아가지고 부킹 내용을 보고 그 부킹 내용대로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떤 담당자 노트에 어떤 화주 앞으로 컨테이너 몇 개가 며칠 날 들어간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또 부산 담당자 그 팩스 받은 사람 노트에도 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배 마감할 때 둘이 그 내용을 다 맞춰보는 거야. 뭐 어떤 화주 컨테이너 몇 개 어디 가는 거 공장 어디, 어떤 화주 컨테이너 몇 개 어디 가는 거 공장 몇 어디, 뭐 이렇게 쭉쭉 확인해 가지고 개수 맞나, 개수 맞다, 오케이 다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을 했거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다 이제 전산으로 다 하니까 여기서 부킹을 딱 입력을 하면 그 부킹 내용이 바로 부산으로 가는 거지. 재입력 과정이 없이 가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킹 단발을 하주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주는 그 부킹 남바를 트럭에서한테 불러줘요. 그럼 트럭에서는 그 부킹 남바를 가지고 CY로 가. 내가 부킹 남바 몇 번 컨테이너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터미널은 그 내려간 부킹 남바랑 이 트럭이 얘기한 부킹 남바가 일치하면 오케이, 저기는 가져가시오. 이렇게 다 지금 전사가 돼 있다고. 근데 여기 지금 막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다 전산화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줄였을 거 아니야. 큰 그림이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야, 대단한 분들이네. 그 당시에 내가 할 때는 우리는 미국으로 일주일에 한 뭐 150개, 200개 정도 보내던 그런 시절이니까 네. 수작업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뭐 한 1000개 정도 나가는 그러니까 수작업 하기가 벅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때 넘버가 안 나오는 거야. 부킹 넘버가. 그럼 빨리 부킹 넘버가 나와야지 트럭 회사에 알려줘가지고 컨테이너를 픽업할 텐데 부킹 넘버가 오늘 부킹했는데 오늘 부킹 넘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수출자는 또 자기들 공장에 쌓여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호주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 막히기 시작하면 창고에서 물건을 안 빼면 그 다음 물건 또 못 들어가잖아. 네. 뭐 이런 계속 엉키게 되니까 고객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때는 SR을 받으면 손으로 다 입력을 했단 말이야. 손으로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걸 또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또 팩스로 체크용 비닐을 보내줬는데 요즘은 웹에서 EDI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자동으로 변환돼가지고 자동으로 체크용 비닐이 생성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지금 막혀버렸잖아. 아니면 지금 서드파티 포털 인트라 통해서 하는데 저 캐파를 넘어가는 양이 계속 들어오니까 처리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손으로 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다 자동화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랜섬웨어로 여러 사람 고생한 게 많다. 자동으로 되던 게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그럼 고객들이 이제 CMA, CGM으로 꼭 나가야 되는 화물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겠냐고. 그렇지는 않겠죠. 않겠죠. 예. 우리가 얘기했지만 10월달 되면 이제 선사들이 이제 한풀 꺾일 것이다. 예. 이렇게 봤잖아요. 예. 추석 지나면 한풀 꺾일라 캤는데 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또 CMA, CGM은 좀 힘들겠지만 공급이 또 줄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넘어오는 화물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운임 좀 내려야겠네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굳이 운임 내릴 필요 없겠는데?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었군.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내가 제목에다가
검사위에 선서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좀 이제 한풀 꺾이나 했더니만 또 계속 목에 힘주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다리 차면 저물게 돼 있어요. 잘해야 돼. 잘 될 때. 화무 11홍이요? 그건 난 모르겠고. 본불 10년이라.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왜 10이라고 10년이 합쳐지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근데 100일홍은 100일 동안 펴 있는데 왜 화무 11홍이라고 또 뻥치고 그래요? 100일홍은 100일씩 펴 있어요. 100일홍은 100일 피지만 일반적인 화는 10일이 뭐지.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영조는 50년간 통치를 했는데 왜 권력이 10년이 안 간다 그러지? 어쨌거나 수년간 랜섬웨어를 연구하신 우리 조관님께서 랜섬웨어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야, 그냥 갖다 붙이기는 그냥 알지도 모르는 거 막 알아서 막 오라고 막 그러고 막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한 얘기인데 니는 또 그걸 또 다 발설하냐 또. 그냥 내가 랜섬웨어 전문가라 그러면 전문가 척하면 되는 거지. 아니 막 이거 대도 안 하고 몰라도 막 네가 알아서 봐봐 해가지고 모르는 걸 설명하라고 그러고 대응책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예방책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막 되는가? 얘기하면 나오는가? 얘기하면 나오잖아. 그 랜섬웨어가 뭐예요? 이거 뒤로 넘어가나 이거? 랜섬웨어의 그 예방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딱 해봤는데 그 랜섬웨어가 보니까 이게 글자 굵게 저기 보니까 두 개를 합쳤죠. 네. 뭐랑 합쳤어요? 랜섬하고 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쳤죠. 이거 보이잖아요. 랜섬하고 소프트웨어. 그래서 몸값 내달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랜섬이 몸값이 모양이네. 예, 그래 보면 밑에 그 글씨로 랜섬웨어 공격 기법 해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림 나온 게 있어요. 저걸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랑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놈들 랜섬웨어 저거는 일단은 암호화를 시킬 때 요즘에는 비대칭 암호화 방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대칭 암호화 기법은 암호를 푸는 열쇠랑 잠그는 열쇠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그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푸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은 잠그는 열쇠랑 여는 키가 다른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데이터 파일을 다 잠가버려요. 암호로? 네, 암호로 쫙 잠그면 자기가 갖고 있던 한글로 만든 파일, PPT로 만든 파일, 엑셀로 만든 파일 얘네들이 암호화가 다 된 다음에 확장자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확장자명이 이렇게 딱딱딱딱 박혀 있고 그걸 열라 그러면 이제 안 열리는 거죠. 그걸 열기 위해서는 랜섬웨어 공격을 한 쪽에서 암호를 여는 키로 다시 거꾸로 열어야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를 이렇게 딱 잠그고 도망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랜섬웨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기게 되면 확장자가 바뀌어 있고 이상한 확장자로 이렇게 쭉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뒤에 보면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감염 여부에 보니까는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명이 이렇게 변경이 돼 있고 새로운 안내문 파일이 이렇게 딱 생성이 돼 버려요. 안내문이 리드미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던 안내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그게 여러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폴더 안에 데이터 파일은 전부 다 확장자를 다 바꿔버려가지고 안 열리겠네 그러면. 네, 안 열리게끔 다 바꿔버리는데 근데 랜섬웨어 종류별로 뒤에 붙는 확장자 명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친절하게 또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는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폴더의 맨 위에 보면 새로운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이 readme거든요. 나를 읽어라. 네, 나를 읽어라라고 영어로 막 적어놨어요. 영어로 막 적어놨는데 친절도 하셔라. 예. 그래서 파일이 포함된 폴더마다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접촉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접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접촉하는 방법이 뭐냐면 브라우저를 새로 깔아야 돼요. 브라우저가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브라우저를 갖다가 쓰게 되면 자기네들이 추적이 가능하거든. 추적이 가능하니까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주소로 접속해라라고 이렇게
딱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접속해서 우리랑 연락하면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했을 때는 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잡혀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잡히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그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내놔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튀는 겁니다. 그게 랜섬웨어 공격인데, 그런데 자기네들도 꼬리가 잡히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은 그 운이 좋으면 랜섬 몸값을 뜯어내는 거고, 운이 나쁘면 망쳐놓고 도망가는 거지. 골탕 먹이고 골탕 먹이고 도망.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써가지고 얘 그냥 확 하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예, 뭐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감염을 시켜놓고 나중에 뭐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몸값을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감염 경로를 알면은 이제 예방책도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좀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작성한 게 아니고 검색해가지고 네이버 그 자식백과에 나와 있는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랜섬웨어 요거 보고 이제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했는데, 랜섬웨어가 주로 그 감염되는 원인을 갖다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이메일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 왔는데 그 첨부 파일을 갖다 열어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감염이 쫙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인데 또 안 열 수는 없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일단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좀 시키는 대로 다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내가 이제 그 어떤 업무, 이제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업무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게 좀 잘 되고 있나 이런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와 유사한 메일이 하나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왔구나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클리어 했는데 딱 파일을 딱 여는 순간에 느낌이 싸한 거야. 다시 가서 보니까 보낸 놈이 내가 그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걸 내가 연 거잖아.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전산실에 얘기를 했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열었다. 빨리 좀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가서 팍 체크하더니만 뭐 감염된 건 없다고. 빨리 지우고. 그래서 전자메일에서 그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저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방문만 해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 그래서 웹사이트 방문할 때 이제 그 방문 그거 자체로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웹사이트를 방문을 갖다 하는 것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2P 사이트 파일 전송을 할 때 그때 같이 묻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요. 예전에는 컴퓨터만 때렸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까지 때린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조심을 갖다 해야 된다 라고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들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어쩌라고? 걸리라고? 걸리라고는 아니고 그 예방을 갖다가 그런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예방은 데이터 파일을 항상 백업을 갖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CMA, CGM 그 정도 큰 회사면 전담팀을 두고 가지고 매일매일 백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아마 이제 그 백업이 돼 있었고 그 백업돼 있는 대로 이제 우회에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되긴 되는데 빨리 안 되는 거겠지. 그런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내용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좀 자료 수집해가지고 뭘 작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라고 이상한 게 자꾸 열리고 닫히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싹 밖에 있었어요. 그럼 랜섬웨어에 걸린 거야? 랜섬웨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핸섬웨어인 줄 알고 핸섬한 사람들한테 걸리는 건 줄 알고 싹 바꿔놓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참 업데이트 여러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 요것들을 갖다가 자꾸 컴퓨터가 달라지고 뭐 저장 장치 달라지면 그 최신 버전이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롭박스를 썼는데 드롭박스를 그때 제 PC랑 연동을 하고 있었는데 드롭박스까지 그냥 전멸을 시켜버려서 싸그리 그냥 쫙 시켜버리고 리드미에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야?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자식들 또
해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죠. 처음에는 이제 뭘 모르니까 저놈들을 접촉할까 했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보니까 내 쟤들한테는 내 돈 한 푼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저놈들한테. 돈도 없었고. 예. 야, 근데 찌르지 말고. 근데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분 저분들하고 그 메일을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웬만한 파일들은 메일로 제가 다 주고받았던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구가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예방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데이터를 갖다 백업해 주는 거 항상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감염 경로 다양이라고 하고 뭐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감염 예방이라고 돼 있고 데이터 백업은 필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문서 파일도 열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어떤 웹사이트에 뭐 링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다 지키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백업을 맨날 하기도 빡세지 않느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마 그때 걸렸을 때가 윈도우 지금 뭐죠? 10 깔기 전에 7인가 뭐 프로페셔널인가 그거 깔았을 때 그때 얘네들이 뭘 갖다 중지했어요. 서비스를 중지했어요. 윈도우 10 깔아라고. 그랬을 때 제가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을 깔고 나서 감염 이게 되지도 않고 가능성이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윈도우 10을 갖다 쓸 때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 미리 깔아 두시면 웬만하면 이렇게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하나 깐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윈도우 10 사용자들이 랜섬웨어를 예방하는 방법이 영상 쉽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랜섬웨어는 일단은 걸렸을 때 그 사람들하고 협상 자체가 거의 쉽지가 않고요. 컨택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걔네들과 우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이번 CMA, CGM도 그러면은 걔들하고 협상해서 풀 수는 없겠다, 그지? 근데 뭐 걔네들은 좀 덩치가 크니까 협상을 하려고 공격한 쪽에서 굳이 또 이렇게 굳이 또 이제 할 수도 있죠. 올리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만해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요만큼 하려 그러다가 리스크가 크잖아 잡히면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파일을 이렇게 만질 때도 웬만하면은 좀 프로그램 하나는 깔아 두셔가지고 장치를 취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CMA, CGM이 랜섬웨어 공격받아가지고 힘들고 그 반사 이익을 또 다른 선수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사 밑에 있다가 지금 검사 위에 있는 눈먼카고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